예, 영화 일단 개봉을 축하드려요. 네, 네, 영화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각자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슬라이드 스럼 뮤트 영화 연출 그리고 촬영, 편집, 색보정 공동 각본을 맡은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슬라이드 스럼 뮤트에서 우진 역을 맡은 배우 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에서 우진의 누나 역할을 맡은 정혜린 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이렇게 각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각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답변을 듣다가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아서 답변 드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우주님께서는 연기를 처음 해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네. 봤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실 감독님만 믿고 기대서 갔는데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를 닮은 노란머리 남자로부터 도망칠 때 연기는 네. 예, 하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저의 첫 씬이었어요. 아, 촬영의 딱 첫 번째 씬이어서 제가 감독님한테 처음 이제 뵙고 이제 그날 이제 뭐 몇 번 뵌 후에 촬영장에서 처음 뵙고 오늘 어떤 거 찍나요 이제 했는데 이제 일단 엄청 뛰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뛰었는데 근데 오히려 한 번 이렇게 막 몸을 쓰니까 그 다음 촬영들에서 좀 뭔가 이렇게 힘이 좀씩 빠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쫓기는 남자도 굉장히 만화같이 만화의 캐릭터처럼 굉장히 재밌기도 했는데 쫓는 남자는 또 되게 무서웠어요. 특히 네. 몸짓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예. 중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박세영 감독님의 그동안의 작업 스타일과 그 다음에 우주님의 어떤 음악적인 세계가 아주 흥미롭게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를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셨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디벨롭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감독님의 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시작할 때 이제 키워드는 저주받은 기타와 어떤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주인공 이 정도의 키워드가 되게 중심축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지 얼만큼 표현할지 어떤 장르로 할지 어떤 톤으로 찍을지 이런 거는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같이 계속 유기적으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디벨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큰 테마로 삼았던 키워드는 이제 철남 태추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일본 흑백 영화 되게 이렇게 되게 DIY 방식으로 찍은 영화가 있어요. 되게 거칠고 근데 그 영화의 정신을 여기에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우주님이 여태 이제 쌓아온 어떤 행보나 그 걸어온 길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계속 이렇게 거듭되면서 확장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정신을 영화에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광기라고 표현했을 때를 담고 있는 영화가 짧고 굵은 철남태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과잉,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직진성을 가지고 달리는 거를 향해서 가보자라는 게 되게 신났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철남태초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봐서
그 스토리나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몸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거대하게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막 무섭게 변하는 그죠. 사람이 철이 되는, 맞아요, 네, 맞아요. 철인간이 되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뮤지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때 이제 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멋지게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멋지게만 보여주는 걸로 만들기에는 또 예술가로서 창작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본인도 좀 재미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 안에 뮤지션이 맨 처음 기타를 딱 쳤을 때 막 태고 쪽에 어떤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은 또 박세훈 감독님의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편집 방식과 비주얼이 아주 그 이상한 기타의 폭발과 함께 되게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주님은 어떻게 박세훈 감독님께 먼저 제안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박세훈 감독님이 같이 하고 싶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일단 처음에 제가 먼저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고요. 사실 뭐 직접적인 아니지만 주변에 또 중간에 박선희 감독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다는 분이 계셔서 같이 만들고 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형과 얘기를 하다가 박세훈 감독님께 좀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먼저 제가 대시를 했고요. 그러다가 왜 근데 박세영 감독님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영 감독님 지금까지 냈었던 작품들의 느낌을 보면 저는 흔히 느끼는 예쁘다, 멋지다 말고 또 다른 관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박세영 감독님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곰팡이나 이런 되게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없는 것들에서 보는 아름다움을 잘 목격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를 찍을 때 애초에 좀 장르적으로 다가가고 싶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잘생긴 모습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솔직한 모습 보여줘도 되니 감독님께 좀 그런 감독님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저한테서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독립영화의 느낌으로 독립영화로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는 단편으로 생각을 했다가 점점 촬영을 하면서 장편으로 쓸 수 있었던 조금 중편으로서의 쓸 수 있었던 컷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만나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동갑이었고 어떻게 했는데 성향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같은 감독님이었어요. 저도 뭘 하게 되면은 노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예스맨인데 감독님도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하는 스타일이라 그 촬영장에서의 즉흥성이 저희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러고 나서 끝나면서도 내가 감독님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좀 영화가 다 편집되고 나서 점점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의 그 주인공 남자가 그 보여주는 관객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몸이 그러니까 신체가 점점 변형되고 존재가 이상해지면서 음악의 어떤 색깔이나 톤도 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이번 영화를 같이 찍자고 감독님께 설명을 드렸을 때도 정규 앨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어요. 이번에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곡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을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됐지만 감독님이 제일 먼저 곡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곡들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감독님이 고르셨어요. 그 곡들이. 근데 사실 저는 뭔가 아티스트로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기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듯한 매력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걸 좀 지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음악들도 보면 되게 다양한 장르를 조금씩 건드려 보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수를 담고 싶다는 생각으로 했고 저란 사람을 사실 이번 올해에 들어오면서 군대 전역을 하고 우즈라는 브랜드를 좀 리뉴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작년 한 해를 보내와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스텝이 이번 정규 앨범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규 앨범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도 나란 사람을 이제서야 첫 번째 정규로서 보여줄 수 있겠다, 첫 장편으로서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정규 앨범인데
근데 이제 감독님과 함께 찍으니 거기서 감독님한테 이제 선택권을 드렸죠. 감독님이 표현하고 싶은 거에 맞는 색깔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감독님이 원하는 색깔의 노래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 영화의 무드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곡들이 꽤나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번 영화가 사실 뭐 기존에 보셨던 영화랑 좀 더 다른 또 혹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재밌는 유형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음악 영화라고 하기에는 스토리가 잘 다듬어져 있고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 진지하다고 보기에는 또 영화적으로 재밌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적으로 음악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 영화적인 부분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저는 팬분들께는 제 정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리고 싶었고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는 영화 자체로 되게 재밌고 되게 스피디하고 뭔가 예술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생각이 조금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새 앨범을 내기 위한 홍보 영상 이상의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이미 되게 완결된 상업 영화의 신체 변형 장르 영화의 포맷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인물이 겪는 스토리와 인물이 겪는 모험의 과정에서 음악이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관객들로 하여금 그 변화도 직접 소리로 체험하면서 눈으로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영리한 프로젝트였다. 장편으로도 개발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장편이라는 말을 하기 앞서서 너무 영화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해보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뭐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항상 또 이런 말 할 때 조심히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정혜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정혜린 배우님은 박세현 감독님과 여러 작품을 같이 그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저는 또 정혜린 배우님께서 박세현 감독님과 작업한 다른 작품들도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님이세요. 예, 이번에는 굉장히 일단은 맡은 캐릭터 누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누나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 안에서? 저는 사실 제가 실제로 집에서 막내고 첫째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시은을 볼 때 좀 저희 언니나 뭐 엄마 동생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들 후기를 좀 보니까 진짜 누나 같다고 그리고 막 닮았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저 사실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볼 때는 잠깐 누나를 의심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누나가 혹시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배우분께서 가지고 계신 본인의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누나가 뭘 꾸몄나? 이런 상상을 저는 잠깐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존재감이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후기를 봤어요. 우진이 마지막에 놓고 간 기타를 보시고 우진이 자기의 욕망으로 뭔가 해치려고 누나까지 해치려고 기타를 두고 갔다라는 해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해석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동생이 그렇게 잘 될 때 누나는 어떤 심정이었어요? 저 사실 이 글을 보고 감독님한테
아니 동생이 이렇게 같은 꿈을 꾸다가 동생만 잘 되고 사실은 오디션이 내가 붙은 건데 동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우진을 바라보는 마음을 뭔가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길 원하시냐고 했더니 감독님도 조금 그냥 열어둔 상태로 한번 가보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쳐다볼 때 뭔가 이렇게 딱 한 감정으로만 표현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 감독님이 열어놓고 가자 그런 말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어떠세요? 생각 안 하신 거 열린 결말로 열어놓고 가자. 저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비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비극이고 또 누나 시점으로 봐도 굉장히 비극인 것 같거든요. 그 자기는 그 뭣도 모르고 기타 쳤는데 또 다시 그게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탈을 쓴 채로 되게 즐겁게 이게 희노애락 느끼면서 감각적인 체험을 하고 끝나고 남았는데 시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되게 불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객이 그렇게 열려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채로 끝나지만 시은의 운명은 닫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들이 불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감독님의 팩이 전 정말 너무 리스펙해요.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저로서는 참 되게 멋진 용기 있는 네. 그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장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씬에서 가장 의견을 활발하게 주고받으셨는지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즉흥적인 장면이 거의 매 회차마다 있었어요. 지금 보신 씬들 중에서 한 30%는 다 즉흥적으로 찍은 장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스크립트 안에서 써 있는 대사들이나 상황들이 이제 30분을 기준으로 잡고 만들었는데 이제 59분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 그만큼 꽤 많은 즉흥적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찍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그런 즉흥적인 씬은 그 경비 아저씨와 추격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몸적이고 되게 동적인 움직임이 많아서 이 말은 사실 없었었거든요, 대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적으로 어떻게 할지, 뭐 소리는 어떻게 내야 될지 뭔가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가는 소리 박물관에서 가는 중간에 뭐 요거 때려볼까 이런 즉흥적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씬은 저는 비행 그 마지막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사실 그간 첫 번째 이제 그 해피기타 쪽에서 촬영을 하다가 간만에 다른 곳에 나와서 두 번째로 촬영한 공간이 그 날이었는데 그날은 딱 하루만 찍을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장르 특성상 가장 파격적으로 치닫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의 딱 키가 잡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특수분장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분장을 이제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빨간 색깔 액체가 막 이렇게 오는데 왠지 모르게 저도 희열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찍으시는 감독님도 되게 롱으로 테이크를 가져가셔서 이거 되게 괜찮게 나오고 있구나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거기서 막 즉흥으로 막 하게 되고 딱 그 한 번에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담으려고 모두가 애썼는데 애쓴 만큼 잘 나와서 그 씬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씬 저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그 첫 편집본 보고 배우님께서 이제 조금 더 길어도 될 것 같다. 그 현장에서의 어떤 과격함과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눈치 보지 말고 또 어떠한 사람에 더 채워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제 식은땀 흘린 게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제가 더 없었어요 분량이. 전 최선을 한 건데 이제 부족하다 느낀 거죠. 그래서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군대식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 하겠다 하고 다음에 똑같았어요. 또 똑같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편집해서 이제 예전 우진으로 줌인하거나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좀 다른 이 시공간 바뀌는 것도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를 더 담고 싶다는 저도 이렇게 느끼고 이런 의견들이 거듭되면서 편집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과정 겪으면서 마지막 장면이 나왔고 소리박물관도 짧게 말하면 저는 이제 이게 음악에 대한 영화기도 하니까 소리박물관이라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인천 강화도 쪽에 거기서 1층부터 이제 저희 헤드머신까지 가는 과정을 진짜 길게 찍었어요. 한 30분 예상하고 찍었거든요. 모든 소리들을 체험하는 과정을 찍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스턴트 이제 코어디네이터를 두 분이 경비 아저씨랑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셨어요. 이게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불 켜고 보면 조금 웃길 수도 있습니다. 몸싸움이. 왜냐면 하고 있는데 잘하면 되게 건전하게 서로 이렇게 안 부딪히고 있고 이렇게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면의 허점을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이 감독의 패기 정말 리스펙합니다. 예, 그 액션 장면 잠깐 얘기 나오니까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후레쉬 손전등 불빛만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액션 시퀀스를 만든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손전등의 불빛이 보통 손전등이 그렇게 불빛이 세게 안 나오거든요. 아 요즘 세상이 달라졌나요? 오직 손전등 헤드맨 요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예능을 만들 때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그 손전등이 두 번째로 이제 추격할 때 썼던 손전등은 그 캠핑인가 어디 좀 약간 탐험용 약간 그런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야생에서 쓰는 손전등을 가지고 계셨어요 스태프분이. 네, 서치라이트. 그래서 그걸로 썼었고 그때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손전등을 잡는데 어쨌든 이제 영화가 색보정이 되면 결국엔 대비감이 조금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흑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더 안 보이겠다 싶어서 이 컷을 담을 수 있는 색감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딱 요 빛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막 뒤엉키면서 저희 쪽을 제가 일부러 계속 한 번씩 비추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캐치하고. 감사합니다. 예.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래서 마이크를 들 수밖에 없게. 네, 제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교한 이 정교한 그 손전등을 쥔 손의 액션과 이런 것은 계획된 걸까 아니면은 그런 건가 그랬는데 그런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감동적이네요. 굉장히 스마트한 현장이었다. 원래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가 자꾸 그 현장에서 계획이 바뀌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정말 모두가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안 짧아도 돼요. 네. 그리고 남기랑 시은이 만나는 장면도 각본에서는 그 한 세 줄이었습니다. 남기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문 틈 사이로 얘기를 나누는 짧은 대사도 한 줄. 꼬맹이 어디 갔어요? 몰라요. 컷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찍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카메라 했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스틴 민이. 이게 그 야구 방망이 들고 그래서 컷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들의 호흡이 완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정혜리님 얘기해 주세요. 그때 감독이 컷 안 하고 막 그 저스틴 민님 들어오고 그럴 때 어떠셨어요? 됐다. 저는 감독님이랑 작업을 여러 차례 해봐서 저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아, 또 컷을 안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저희끼리 막 만들었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편이라서 그때 그 저스틴 민 배우님께서도 저는 이제 처음 작업을 해보는데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연기하면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나는 씬도 막 테이크마다 되게 다르게 반응을 이끌어내 주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네, 그런 장면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도 저스틴 민님이 오늘 안 계셔서 아쉬운데 첫 등장이 너무 강렬해서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되게 눈에 뭐라 그러지? 광인의 눈빛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확 올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기타를 처음 튕겼을 때 우진이는 어떤 걸 느꼈나요? 어떤 걸 느꼈다고 생각하고 연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어려운 씬이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그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씬이었다 보니까 정말 우진이는 뭘 느꼈을까를 생각을 막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의 얘기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우진이는 그거를 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좀 난감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테이크를 찍으면서 감독님께 여기 맞나요? 저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하면서 갔어야 됐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저스틴 민 배우님과 첫 만난 장면이 그 첫 등장 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스틴 민님의 눈을 보는데 덩달아 저도 긴장이 됐고, 그리고 처음 이제 상대를 하는 씬이었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이제 광적인 연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사실 이 이후에 있을 얘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되게 차분한, 뭘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뭘 해야 된다니까 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래서 사실 진짜 진심으로 제가 뭘 느꼈냐고 물으시는 거면은 엄청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기 잠깐 여담 얘기하자면 감독님도 기타 얼마 전에 중고 기타 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아닌데? 저 맞아요? 이 사람이 아닌가? 일본에서 기타 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 영화 찍기 전. 제가 찍기 전에. 네네네. 네, 그죠. 맞아요. 그 얘기. 네. 기타를 좋아하시냐? 저는 근데 중학교 때 그 네. 썸41이라는 밴드 너무 좋아해서 그때 밴드부 했었습니다. 네, 이거 말 안 해요. 어쨌든 네. 말 안 한 이유는 그 음치박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만 했습니다. 네. 그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영화 찍느라. 네. 그 파란색 팬더 스트레토캐스터 그 꽃무늬 있는. 네.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음악에 또 이렇게 뭐 나중에 음악도 하시려고요? 지금 촬영, 편집, 각본, 색보정 하고 음악도 하시려고요? 음악은 제한테 유일하게 아니고 저한테 없는 재능입니다. 제가 정말 없는 재능입니다. 저 음악 진짜 저희 부모님 왔는데 부모님 맞죠? 저 음악에 저희 엄마도 노래를 잘 부르시면 저는 잘 못 부른다. 네, 저희 동생도 잘 부르나요? 네, 저희 가족이 와서 죄송합니다. 네. 자기는 재능이 되게 하나 빼고 다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지 감독의 아니에요. 한국말이 부족해서 한국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부족하다면서 영어 되게 잘한다고 말하는 감독의 패기. 네, 다음 질문 할게요.
흐린 배우님, 시은이는 처음에 기타를 다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영화 마지막에 기타를 만져본 후 결국 기타를 사용하게 될까요? 본인의 의지로 기타를 돌려줄지 자신의 욕심이든 기타에 홀려서든 사용하게 될지 배우님의 캐릭터 해석이 궁금해요. 사실 마지막 씬 그 기타를 제가 한번 튕기는 그 장면도 시나리오 없었어요. 그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만든 건데,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동생이 그렇게 됐지만 저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되게 궁금해서 저도 사용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호기심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니까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비극은 또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기타를 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동생과 같은 길을 걸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저도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행동은 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지 않긴 하겠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은 늘 따로 움직여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장면도 다 비전문 배우 저희 PD님 출연하고 저희 촬영팀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어서 그때 그냥 와서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롱테이크를 쭉 다 그냥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박세현 감독님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감독님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여기저기 되게 무슨 저기 그 건포도 샐러드 안에 든 건포도처럼 뽁뽁뽁 박혀 있더라고요. 세훈 감독님이랑 작업한 스태프분들은 그 지원서에 그 연기를 잘함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저희 여기 매니저님도 매니저님으로 나오고 그래도 갑자기 저는 몰랐다가 어느 날 영화를 다 찍고 저에게 시사를 하고 이제 영화를 미리 이제 편집본을 받아서 이제 지인 중에 요한이라는 친구랑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갑자기 보다가 왜 저분이 저기 나오지? 하는데 요한이가 찍었던 그 드라마 감독님이 저희 영화에 그 배우로 출연하셔서 실제 따님이랑 감독님이 왜 나오시지? 아니 나 촬영했던 감독님이야 형.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감독님이시냐고. 맞다고.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물어볼게요. 그 문상훈 씨는 어떻게 캐스팅하신 거예요? 사실 영화를 이제 영화 대본 리딩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보시는 분들이나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까 하다가 제 지인이어서 이제 상원이 형을 좀 연락을 해봤죠. 혹시 이러이러한 영화를 기획하고 있고 이제 곧 촬영이 있는데 형 시간 괜찮으면 잠깐이라도 카메오처럼 나와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완전 승현이가 하는 거 완전 응원하고 나올 수 있지 해줘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초호화 캐스팅. 예. 마지막 질문은 아니고 질문이 또 있는데 이 질문은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질문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질문 받을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우진이가 기타를 치면서 콩을 부르는데 그 장면하고 초반에 우진이의 모습이 복도에서 오버랩 되는 장면이 그게 영화적으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뒷분 안 들리셨죠? 마지막 장면에 우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얼굴 막 일그러지고 막 괴상해져서 막 연주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우진이가 이렇게 건물 복도에 있잖아요. 예, 그 교차되는 그 마지막 시퀀스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장면을 이제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전부터 생각을 보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도플갱어 이게 두 우진이 나오고 한 우진이 방 안에 갇혀 있는 상태. 뭐 갑자기 공연장으로 점핑이 되는데 그 공연장도 일반 공연장의 시공간 로직을 따르고 흐르는 게 아니고 되게 점핑되면서 이렇게 되게 우진의 내면의 어떤 무의식의 레이어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복도의 우진도 등장하고 방 안에서 우는 우진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공간으로 봤을 때 우진의 공간들이 많이 등장하고 우진의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우진의 정신 세계가 점점 더 파편화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고 그 아이디에이션의 원조는 이제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의 전환 포텐킨을 보면 그런 진짜 과격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진짜 붙지 않는 컷들을 그냥 붙여요. 근데 그 아이디어 뒤에는 배우의 얼굴의 힘을 믿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더 에너지를 살려달라 해서 살렸습니다. 네. 또 아니면 해석이 다른가요? 저도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감독님 영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안 봤지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다 보면 사실 물론 저는 저희 얘기의 초안으로서 시작이 된 뭐 스토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거를 과감한 표현법으로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뭐 흔히 표현하는 천사와 악마가 있듯이 욕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의 기준이 있다고 치면 사실 그게 유지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또 영화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마음 안을 시각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형태이지 않을까? 뭔가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파편적인 게 붙어서 하나의 뭔가 아름다운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이번 영화의 좀 특징과 특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닮아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저도 마지막 시퀀스가 좀 흥미롭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는 인간이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는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본인이 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는 늘 그 모험 이야기의 테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이 점점 비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본인을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막 나아갈 때 맨 처음에 그 모험을 시작하지 않았던 그 존재하고 같이 공존하는 기분이 뭔지를 상상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볼 때는 어떤 인물의 한 인물만 따라가지 그 인물 안에서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야기가 출발하기 전에 그 인물은 잊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것을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끌어내리는 기분이 들면서 굉장히 이 인물이 갖는 분열적인 상태 그것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무섭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 해줘서 되게 엔딩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만약에 이게 정말 우진이의 인생으로 봤으면 저는 그 장면에서 파편이 더 어릴 적에 우진이 꿈꿨던 가수를 꿈꾸고 행복하게 노래하는 장면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희가 봤던 이 1시간 안에서의 흐름 중에서 가장 순수했던 음악을 좋아했던 모습이 그때 모습과 그리고 또 그거를 대변하듯이 나오는 도플갱어의 모습들이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 장면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도플갱어는 늘 영화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소재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그 도플갱어 아이디어를
여기에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네. 저는 그냥 그 이제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정혜린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쳐갔는가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같이 거기서도 도플갱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 주인공의 어릴 적 모습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이제 장면을 찍었는데요. 그때는 저는 이제 안토니오니 아세요?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면서 되게 넓은 샷들로 구성을 했었어요. 이제 공간과 이제 뭐 자아의 분열을 이런 걸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희 영화에서는 완전히 얼굴 클로즈업만 등장하는 똑같이 생긴데 똑같지 않은 두 명이 계속 샷 리버샷으로 나오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CG를 안 쓰고 싶다는 생각에서 배우님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떠올렸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영화 창작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났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어떻게 찍었죠? 그러니까 네, 대학분이랑 네, 재밌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죄송해요. 중요했던 건 짧게 말하면 이제 권력 관계였습니다. 누가 우진이고 누가 우진이 아니고, 누가 불쌍하고 누가 안 불쌍하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플레잉을 하는 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우진을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도플갱어 우진을 다음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야옹도 말씀하시네. 뭐 야옹도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야옹이 나왔죠?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그런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셔서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없애달라고 말씀드렸던 씬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이거는 그래도 좀 재미있고 포인트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아무튼 저도 그 도플갱어 씬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뮤직비디오 찍을 때 한번 도플갱어를 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연기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시절이라, 뭐 지금도 부끄러움이 많긴 하지만 전보다 덜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그 도플갱어 씬을 찍었는데, 저는 이제 이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CG가 없을 거라는 의도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냥 뭐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대역 배우분과 바로 즉흥적으로 리액션을 해드리는 거에서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붙을 줄은 몰랐는데 붙으니까 또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플갱어 그 장면 만들 때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 투샷 이런 거 막 CG로 넣잖아요. 관객들한테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런 생각은 또 아예 안 하신 거예요? 왜? 그 아이젠슈타인 영화를 보면 샷 리버샷만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면 안에 그것의 그 리얼리즘을 보여주지 않고, 영화의 문법은 A, B가 C가 된다는 그 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찍고 제 얼굴을 찍으면 목이 마른 것이 유추되는 것처럼, 우진이 있고 도플갱어가 있으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제 실력보다는 여기서 다 하겠지라는 생각에 완전히 의지해서 했고, 못하더라도 저도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컷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갑자기 막 옛날 고전 영화 얘기하거나 돌아가신 감독님도 얘기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슬아슬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같은데라는 기분이 드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네 이런 기분. 근데 사실은 되게 정확한 얘기였어요. A하고 B를 가지고 C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재밌는 게 사실 각본 만들 때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는 영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영화적 표현으로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가가 이번 영화의 각본에서의 되게 많은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기타가 소리를 내기까지 위한 정확한 그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 보시면 영화 보시면 기타가 점점 망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고 그걸 어디까지 영화적 허용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던 생각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예린 배우님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박세현 감독님과 그동안 여러 작품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아직 공개되지 않은 누가 내 십자가를 훔쳤는가 맞죠 제목. 저는 그 편집본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정혜린 배우님, 박세현 감독이랑 계속 작업을 하면서 왜 계속 하세요? 하다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이제 세영 감독님이랑 촬영할 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시나리오에 없는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제일 흥미를 잘 느끼는 것 같고 그럴 때 만들어진 무언가가 굉장히 되게 재밌는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참 저한테도 성장으로 다가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이 질문은 여러분께 다 드리는 질문이에요. 각각 뽑은 명대사와 명장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정혜린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명장면. 저는 아까 그 손전등신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 제가 처음에 영화 볼 때 되게 내가 누나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제가 누나인 적이 없다 보니 근데 되게 그 우진을 연기한 승현님 조시는 거 아니죠? 그 승현님이 동생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제가 더 누나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그 형사들이 딱 찾아왔을 때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했는데 제가 저 몰라요 이랬는데 옆에서 똑같이 저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그 대사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뭔가 누나 따라하는 동생 같은 느낌이 나서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 왜 형사 나타났을 때 누나가 그러잖아요. 무서워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무서워 두 번 말하죠. 네. 두 번 말하죠. 그때 우주님이 나도 무서워 그러면은 되게 진짜 남매 같았겠다. 계속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계속 따라하는 나도 무서워. 아니에요. 저 완성했는데 내가 괜한 말을 꺼내네. 농담이에요. 그러면은 또 우주님. 일단 제가 꼽는 명대사는 홍대충입니다. 저 웃었어요. 네네. 잠깐의 이 영화가 깊게 더 진행되기 직전에 잠깐의 호흡을 좀 멈춰주는 브레이크를 해주는 구간이라서 기억에 확실히 남고 저스틴민 배우님 입에서 살면서 평생 들을 수 없는 말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일단 또 그 명대사로 꼽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또 명장면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약간 복덕방 아저씨 이제 어디 가셨어? 사라지셨어. 나오셔서 그 부동산 이제 해피기타 정리하는 장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의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생각을 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이게 또 다음에 나온다는 거야. 혹은 뭐 그래서 이 누나가 기타를 만져서 뭐가 어떻게 또 되는 거야 하는
뭔가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남기는 씬이라 또 명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그 이제 그 남기가 이렇게 벽돌로 그 경매장 아저씨 죽이고 그 사람 쓰러지고 카메라 옆으로 갔는데 우진 숨어 있고 우진이 일어서서 쭉 가는 그 긴 호흡의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계속 어쨌든 각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찍으려고 하다가 저기서 찍으려고 하다가 저기 바꾸고 계속 바꾸다가 막 되게 복잡하게 현장에서 짜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지고 해가 져가지고 원래는 해질 역쯤에 찍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장 단순한 공간에서 찍자라고 결론 짓고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미안하네 모두에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는데 그 되게 심플한 흙기로 되게 어쨌든 되게 단순하게 찍었는데 오히려 단순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감정이 있어서 교만하지 말자 아니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걸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그 장면 또 좋아하는 이유 하나가 경매장 아저씨가 누워서 이제 이렇게 쉬는 소리 내고 있는데 저희 그냥 즉흥적으로 엄마라고 해줘라고 해서 엄마 이러면서 죽는 것까지 됐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다음 날인 저스틴 민 배우님도 해보고 이게 왜 그 큰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파생되는 것의 시작이었던 거여서 되게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저도 꼽자면은 저는 그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추격신 그 도플갱어 이렇게 복도에서 막 쫓고 막 비번 누르고 들어가고 하는 그 추격신이 아주 쫄깃하기도 하고 또 그 주인공 남자가 그 전까지 되게 좀 누나 말도 잘 듣고 겁도 있고 좀 그런 아이가 기타가 손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되게 방황하는 청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막 흔들리거나 너무 망가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도망칠 때 너무 만화 같은 캐릭터로 폭발을 하니까 되게 약간 신나더라고요. 뛰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저는 그 시퀀스 되게 쫄깃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홍대충 저도 웃었고 그다음에 그 형사 대사인데 별거 아닌데 그 왜 CCTV 볼 때 뭐 그 무슨 대사였죠? 저 거기서 웃었는데. 제 집에 있는 거랑 달라서 맞아. 저 거기서 웃었어요. 또 너무 그것도 다 애드립입니다. 그러니까요. 촬영하다 보면 애드립이 되게 뭘 많이 살려요, 그죠? 각본 쓸 때는 근데 그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없애고 실제 해야 되는 대사 못 해가지고 후시로 몇 개 넣었습니다. 네. 그 배우님 형님 네.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김희규 배우님 샤라.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유머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우주님의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였고 또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또 동시에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구간들이 속속 숨어 있는 것도 팬으로서 영화를 온전하게 흥미롭게 즐길 수 있게 해줘서도 좋았고 그다음에 또 이 영화가 갖추고 있는 완결성 있는 스토리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평소 박세현 감독님의 어떤 시그니처와 같은 여러 가지 장면들과 그것들이 이번에 우주님을 만나서 더 새롭게 디벨롭된 부분들도 무척 반갑고 흥미로웠어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소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다 같이 플래시 켜달라고 저보고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걸 보는 이유는 제가 딴 사람이랑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길로 저한테 계속 오더를 주시거든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만해라 막 이런 것들이 아무튼 농담이고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다 같이 플래시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기 전에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정혜린님부터.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무대 인사와 이제 같이 셀카를 한 진짜 몇 장을 찍은지 모르겠는데 인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모두 여기까지 몇 번 여러 회차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애정하는 오즈님과 세영 감독님 그리고 이경미 감독님까지 함께 이렇게 GV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라는 걸 처음 기획을 같이 하고 찍을 때만 해도 이 순간이 언제 오나 되게 많이 기다렸던 순간인데 이렇게 앉아서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 또 무대 인사 돌면서 많은 분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또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시간이 즐거웠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를 또 직접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김 감독님이 같이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찍고 빨리 편집하고 빨리 개봉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났고 너무 이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지금도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되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만큼 퀄리티를 저희 모두 최대한 넣으려고 했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충 아니면 현장에서 즉흥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공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화에서 저는 어떤 자세를 봐줬으면 하냐면 조금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영화가 계속 뭔가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스피커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쏟아붓고 화면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걸 뭔가 따라간다기보다는 잠시 이렇게 적셔진 채로 봐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고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신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넉넉히 이렇게 죽은 이렇게 주입을 받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스피커가 진짜 많네요 여기. 진짜 많. 네. 감사합니다. 요거 안에서 한 번 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세영 감독님의 영화는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쪽보다는 되게 감각하고 그냥 체험하는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주님하고 만났을 때 되게 그 시너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천재 예술가가 만나서 이런 프로젝트가 나온 거 되게 부럽고 되게 부럽다. 네, 그럼 오늘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하고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일 다 잘 되시고 올 한해 말의 해인데 말을 타고 달리는 느낌으로 네 열심히 승승장구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슬라이드 스트럼 뮤트 그리고 또 이제 곧 나올 저의 정규 앨범 아카이브 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모주님하고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제 얼굴에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영화관이 꽉 차 있는 거를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네요. 너무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다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입소문을 좀 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